김종대 레이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목숨 걸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고, 조금 전에 김종대 레이더 준비하면서 김종대 의원과 제가 이야기하던 장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평소에는 김종대 레이더 오늘 이 시간에 녹화를 하고 주말에 여러분들께 정말로 처음 듣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태가 사태인지라 지금 현재 비상계엄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무엇. 단독 공개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취재력을 발휘해서 왜 중앙선관위가 계엄군 280명을 동원해서 정보관리국의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문의 단서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의 정보관리국에서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사실은 뭐 일반적인 계엄본부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고, 그걸 기초로 평시에도 계엄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280명을 선관위에 투입하는 거는 어디서 나와 있지 않은? 예. 지금 국회도 한 280명 갖고 선관위에도 280명 그렇죠. 갔다고 지금 나오죠. 국회하고 예. 비슷한 규모인데 예. 그 굉장히 과천에 외진돼 있습니다. 예. 거긴 저녁이면 깜깜해, 사람도 없는데요. 거기에 280명이 갔다는 것은 단순한 경비나 통제가 목적이 아니죠. 정보가 목적이지, 정보가.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당직자만 있는 데를 왜 가냐고. 당직 근무자만 있는 데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정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국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디지털로화된 데이터들,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된 정보 또는 여론조사,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본 서버가 필요했을 것이다.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재된 일부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뭔가 정보를 가지러 갔다.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러 갔다. 뭘 가지러 갔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면 부정선거 관련된 모든 정보가 중앙선관위에 있지 않겠느냐. 이걸 확보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이제 수사가 돼야겠죠.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예.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걸로 밀어붙여서 국회 회산의 명분을 확보하고, 계엄이 지속될 경우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계엄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자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의 추측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에 취재를 해보니, 왜 중앙선관위에 이 사람들이 280명의 계엄군이 쳐들어왔느냐, 난입을 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논리에 일단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어쩌면은 무더기 그 재선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사실상 국회 해체라고, 해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종의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중앙선관위에 갔다면 이 내용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에 왜 가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자, 계엄사령관이 지금 자신은 모르게
국방부 장관의 결정과 지시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당시에 280명을 난입시켰던 지휘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도 당연히 자료로 남아 있겠죠. 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취재한 게 있어요. 예.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합참은 아닙니다. 네. 합참에 아까 상황실을 뭐 설치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그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치할 시간에 이미 병력이 갔다고. 그러니까 합참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전사냐? 특전사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기획력이 없어요. 네.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예. 방첩사에 우리가 모르는 지휘소가 있었어요. 예. 자, 국방부 직원들도 몰라. 국방부에서 포고령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첩사라고. 그 권한이 방첩사에 있긴 합니까? 옛날에 기무사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저기 옛날 보안사가 예. 그 저기 12.12 때 계엄 때 그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가 저기 저 계엄 사령관 산하에 합수부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계엄 사령관 포고문을 만들 자격이 있냐고요. 권한이. 아니 지금 포고문이 거기서 나왔는지 아직은 확실치가 예. 않은데 이거는 일단 용산하고 뭔가 소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 이것도 오늘 국방위에서 주범을 아직 못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의심하는 사람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계엄사의 법무실장으로 누가 들어갔겠느냐. 그러면 두 명이 후보자가 보이거든요. 첫째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이 사람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민간 변호사 출신이고 군을 몰라. 이 사람은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김동혁 검찰단장. 예. 현역 군인이고 장성이란 말이에요. 예. 최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친 우리가 외압 세력의 핵심이라고 보는 인물이에요. 네. 이쪽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포고문이 나왔다고 보는 게 그 훈련용 포고문에는 처단이란 단어가 없거든. 근데 뭔가 세게 하는 이거 정치적인 집단이 있는 거라고.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단을 일단 의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최상병 그거 외압 행사할 때 대통령실하고 소통한 라인이거든. 네. 예. 자 그러면 방첩사에서 나섰다는 의혹 그리고 거기에서는 선관위에 침투해서 자 정보관리국을 급습하고 서버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다 기획이죠. 여기서 다 컨트롤했죠. 그게 이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국방위 쪽 전문가시니까 그 서류 남아 있게 돼 있죠. 그 계엄군의 이동에 대해서는 일단 전투 상황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예. 어디서 지시가 와서 몇 시에 명령을 받고 어디에 출동시켰다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전투 상보라 그래. 그걸로 발간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투 상보는 사후에 발간하는 거니까 지금은 상황 일지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라 내란 반란의 수계를 군사 반란의 수계를 확보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구금이나 체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료를 폐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에 지금 수사관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예. 아니 사령관이 그 충암고 여인영이 아직도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한 쿠데타라 그랬는데 끝난 게 아닌데 어떻게 실패한 쿠데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주모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훼손을 해버리면 없어집니까? 예. 그러면 실책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당연하죠. 지금 저기 김용현은 잠적해 버렸고. 예. 이제 이 지기자들이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들 불리한 정보 지우는 거 하겠지.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곽중군 특전사령관 제자리에 지금 지키고 있죠. 여인영 방첩사령관, 중앙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 네. 지금 지키고 있죠. 아니 지금 저기 용산에 이 쿠데타 추진 세력들 그대로 남아 있지. 다 그대로 있어요. 뭐가 실패했습니까? 자 지금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자 이것이 가능하다 또는 이것을 실행하게 된 출발 지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정선거제도 개선 TF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일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문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걸 했는데요.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안을 하고 TF팀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오더를 받고 움직였느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워낙 조심스러워서 자, 이 문제는 조심조심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거구 유튜브 채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TF팀에서 선관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제도 개선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해결 못한 게 하나 있었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관리관들의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 개선이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계속했다는 그런 정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점거 또는 압수를 해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 서버 안에 수없이 많은 총선 출마자들, 지금 국회의원들의 정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 정보가 있죠. 신상 정보와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는 고소 고발 같은 게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선관위가 뭔가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국회의원들을 계엄하여서 뭔가 체포하고 구금하고 군사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거기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 네.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일종의 캐비넷으로 쓰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추론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의 국회 여소야대 자체를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기획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그 병력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 국회다. 네. 이런 어떤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저 국민의힘이 석패한 경기도 같은데 네. 이렇게 어떤 표차가 작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저 먼지털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죠.